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과류를 듬뿍 넣고 연잎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준비된 재료에서 쌀 먼저 씻어서 불릴게요. 이거는 찹쌀이고 이건 현미인데 기호에 따라서 현미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조금 복잡하게 찜통에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밥솥에다가 다 넣고 밥 튀듯이 하시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쌀부터 씻어서 불릴게요. 이제 쌀을 씻을 건데요. 쌀은 처음에는 물을 넉넉히 부어서 얼른 휘 저으세요. 그런 다음에 쏟아버리세요. 처음에 물을 오래도록 담아두면 이 안에 있는 잔맛들이 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락바락 주물러요.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한 5-6번 정도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 받아서 불리고요. 그다음에 현미 씻을게요. 현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바락바락 주물른 다음에 얼른 물을 한번 쏟아내고 물기 없는 상태에서 바락바락 주물러서 헹굴 거예요. 이제 다 씻어서 불릴 건데요. 전기밥솥 같은 데다 하실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만 불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찜통에다가 찔 거라서 저처럼 이제 하실 거면 하루 전날 불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다른 재료들 준비해 볼게요. 이제 밤 껍질을 먼저 깔게요. 밤 껍질은 저는 밤가위보다는 필러로 까는 게 편하더라고요. 필러로 까게 되면 속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한꺼번에 벗길 수 있어서 필러나 밤가위로 까시면 돼요. 밤은 속에 있는 이 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깔끔하게 벗겨주세요. 이렇게 요 사이에 본이가 들어있는 것들은 나중에 칼로 V자로 그냥 점여내시면 돼요. 그거 깎는다고 깎다 보면 아까운 밤이 다 깎여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칼로 정리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 열심히 까고 있으면 어느 분이 깐밤 사서 쓰면 안 되나요? 그럼 댓글 다시거든요. 깐밤 사서 쓰세요. 근데 금방 까서 하는 게 다 밤맛이 더 살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밤 껍질 다 벗겼고요. 밤은 이렇게 껍질을 벗겼으면 그냥 두시지 말고 물에다가 좀 담가 놓으세요. 그래 이제 밤알이 탱글탱글해지기도 하고 밤 속에 들어있는 녹말이 조금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물 부어 놓을게요. 이제 요거는 찹쌀 불린 거고 요거는 현미 불린 거예요. 저는 미리 불려놨기 때문에 일단 쏟아서 물기 뺄게요. 밥은 많이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연잎에다 싸서 넣어놨다가 먹을 때 쪄서 먹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이걸 자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들여서 할 때 조금 넉넉히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김 오른 찜통에다가 젖은 면보자기를 깔아요.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가지고 초벌 1시간을 찔 거예요. 요거 찌는 동안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견과류들 손질할게요. 이제 연근 손질할 건데요. 연근 양쪽에 좀 잘라내고 필러로 껍질 벗겨주세요. 연근 통통하게 있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저 통통한 거 사시는 게 더 맛있다고 그러고요. 조림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반 잘라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가는 거 쓰셔도 되는데 맛있기는 통통한 게 더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연근 껍질 다 깎고 한번 씻을 거예요.
연근은 밥에다 넣고 찔 건데 저기 다른 재료들이랑 어우러져서 밥 숟가락이 잘 올라오게 한 1cm 가로 세로 1cm 크기로 썰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cm 두께로 자르신 다음에 cm 폭으로 자르시고 다시 깍둑썰기처럼 1cm로 썰어주세요. 이제 연근 다 썰었고요. 연근에도 녹말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물에 씻어서 녹말기를 잠깐 씻어낼 거예요. 이거는 물에 오래도록 담그실 필요는 없고 그냥 씻어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연근 준비됐고요. 도마 쓰는 김에 밤도 지금 썰어 놓을게요. 이제 물에 담가놨던 밤, 큰 거는 한 6등분 하시고요. 작은 거는 4등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밤 껍질 까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진한 거무스름하거나 이런 거는 점여내세요. 아까 여기도 V자로 파내시면 깔끔하게 속껍질이 다 제거가 돼요. 이렇게 밤이 부서져서 얇게 되는 것들은 나중에 씻으면서 그냥 떠내려 보내세요. 이거를 넣게 되면 얘네들은 완전히 다 으깨지기 때문에 밥알이 탱글탱글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각난 것들은 그냥 물에서 떠내려 보내셔도 좋아요. 밤도 물에 씻으셔서 녹말기를 씻어내세요. 이것도 처음에 약간 탱글탱글해지라고 담가놨으니까 그 다음에 물에 담가놓지 마세요. 그냥 씻기만 하세요. 밤도 물에 헹궜어요. 단호박은 이렇게 반 잘라서 속에 있는 씨를 파내야 돼요. 그래서 단호박 껍질 벗기지 않고 그냥 껍질째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이런 부분만 잘라내고, 단호박이 단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톱짓 이렇게 시소 타는 것처럼 이렇게 칼날로 움직이면서 써셔야 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가로 세로 한 1cm 크기 깍두기 모양으로 써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호박도 다 손질했어요. 이제 대추 손질할 텐데요. 대추는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 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추 돌려 깎는 게 몇 개 안 되지만 저희는 이제 대추 돌려 깎으면 요 씨를 모았다가 씨를 끓여가지고 대추고라는 걸 만들거든요. 대추고를 만들어 놓으면 뭐 떡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은 고추장 같은 데도 담글 때도 쓰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할 때는 몇 개 안 되지만 비닐을 통을 하나 냉동실에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계속 모으면 꽤 나올 거예요. 대추에서는 은은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찹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쌉쌀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단재료가 들어가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돌려 깎았고요. 썰 거예요. 썰 때는 대추를 펴서 포개세요. 살짝 눌러줘요. 그래서 길이로 한번 길게 썰고 그거를 3등분이나 4등분 정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추도 다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잣 같은 거를 쓸 때 고가를 뗀다 그러는데 고깔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대부분은 모르고 손질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 고깔이 붙어 있는 애들은 별로 없는데, 고깔이라는 거는 한쪽은 약간 뭉툭하고 한쪽이 조금 더 뾰족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잣 껍데기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에 간혹 브라운색의 뭐가 씌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고깔인데 그것만 띄시면 되고, 얘는 물로 씻는 것보다는 마른 면보에다가 닦아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젖은 면보 위에 잣을 쏟고 이렇게 문질러서 쓰세요.
자, 되게 그냥 문지르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젖은 면보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아이들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젖은 면보에다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잣은 다 손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콩하고 은행이 있는데요. 사실은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들 꽤 있으세요. 우리 집은 뭐 땅콩 알러지 있어요. 그래서 안 넣으시면 좋고, 잣 알러지 있어요. 안 넣으시면 되고, 콩을 뭐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볶은 땅콩이 아니라 생땅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땅콩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고, 땅콩 이 껍질에는 약간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살짝 한번 삶아서 쓸 거예요. 이제 땅콩을 냄비에다가 넣고 물을 잠길 정도로 부어요. 너무 많이 안 부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불을 켜서 삶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콩은 한 3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건지시면 돼요. 이제 은행 속껍질 벗기기 위해서 물에다 삶을 건데 소금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야 물이 더 빨리 끓어요. 이제 물이 끓으면 은행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런 건지개 같은 걸로 빙빙빙빙 돌리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마찰이 돼가지고 속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이게 밥에 넣을 게 아니면 기름에 볶아도 되는데 밥에 넣을 거라서 제가 기름에 볶지 않고 물에다가 삶아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껍질 벗겨진 거를 건져주셔야 다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확인이 쉬워요. 보면 안 벗겨진 거 몇 개 있고 다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안 벗겨진 거는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만해야지 싶으면 그냥 덜 벗겨진 거는 손으로 나중에 물에 한번 씻으셔서, 뜨거우니까 물에 한번 씻으셔서 벗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 껍질 벗긴 거 준비할게요. 이제 은행 너무 뜨거우니까 물에다 한번 헹궈 가지고 껍질 벗겨진 것들 벗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이렇게 껍질 다 벗겨진 것들은 따로 골라 놓으시고요. 껍질 안 벗겨진 것만 추가로 벗기시면 돼요. 오늘 만드는 연잎밥에는 가을에 좋은 모든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정말 보석 같은 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 보석밥. 그래서 이렇게 은행 손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갈 모든 재료, 땅콩, 은행, 대추, 잣, 밤, 단호박, 연근 다 끝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하니까 아우 저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해 정도 포기하시지 말고, 나는 뭐 연근만 넣을 거야 그러면 연근만 넣으셔도 되고, 나는 대추하고 단호박만 넣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자유자재로 집에 냉장고 속에 아니면 냉동실 속에 있는 재료들 자유롭게 섞어서 쓰셔도 돼요. 이제 밥에 섞어 볼게요. 이제 찹쌀 불린 거를 1시간 쪘거든요. 이제 이렇게 1시간 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넣고 섞지 않고 얘를 큰 볼에다가 쏟아서 거기에다 이제 견과류를 넣고 섞을게요. 저 안에서 섞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큰 볼에다 넣고 섞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연근하고 밤 썬 거, 요거는 생땅콩 삶은 거예요. 그다음에 대추, 은행 한번 섞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소금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찜통에다 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연잎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 놓은 거예요. 요 바닥에, 찜통 바닥에다가 깔고
그래 이제 쪄지면서 연잎 향이 배어 나와서 밥에 입혀질 거예요. 이 위에 젖은 면보를 다시 깔을게요. 그래서 이제 면보로 위에 밥을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다시 얹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뚜껑을 덮고, 사실 이 뚜껑을 덮고 계속 찌는 것보다는 이 뚜껑 위에 뭔가를 막혀있는 뚜껑을 덮어주는 게 이 안에 스팀이 꽉 차면서 훨씬 밥이 부드럽게 쪄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이 냄비에 뚜껑이 있으면 냄비에 뚜껑을 덮으시고, 없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막혀있는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밥이 더 잘 쪄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시간 정도 찌는데, 중간에 뚜껑을 열고 물을 조금씩 끼얹으면서 섞어줘야 밥이 더 촉촉하게 잘 쪄져요. 그래서 이제 푹 찌고 있을게요. 이제 찜통에 찌든 거 뚜껑 열고요. 물 조심하세요. 물이 흘러요. 여기에다가 물을 좀 중간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밥이 촉촉하게 잘 쪄져요. 소금을 아까 안 섞었으면 지금 이 소금물을 타서 이렇게 끼얹으셔도 돼요. 그래서 물을 뿌렸으면 이렇게 섞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현미를 넣어서 저는 끈적끈적하는 밥보단 고슬고슬한 밥이 좋아서 저는 현미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찰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을 골고루 줬으면, 제가 단호박은 너무 오래 쪄지면 으깨질까봐 단호박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호박을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잣도 지금 넣어줄게요. 완전 영양 가득한 영양밥을 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단호박이 익을 정도만 더 찔 거예요. 뚜껑 덮고 다시 무거운 뚜껑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0분만 더 찌면 완성돼요. 저는 제가 큰 화분에다가 연을 키워요. 그래서 제가 딴 거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줄기 쪽이 밑으로 가게 먼저 넣으세요. 큰 냄비에다가 한꺼번에 넣고 데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냄비에다 그냥 한 입씩 데쳐서 쓰세요. 요즘은 연잎을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해서 냉동해서 두고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배송이 오면은 이거를 몇 입 단위로 한꺼번에 다 냉동하시지 말고 조금 나눠서 냉동해 두셨다 쓰면은 여러 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데치는 이유는 소독도 되고, 얘가 부드러워야 여기다 밥을 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왜냐면 이게 씻으면 물방울이 도로록 그냥 흘러내려가 가지고 물이 맺히지 않아서 씻어도 씻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데치고 나서 헹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잎은 다 데쳤어요. 저는 한번 씻어서 물기 거둘 거예요. 연잎은 요렇게 해서 자라기 때문에 씻으실 때 이 안쪽도 신경 쓰셔서 씻으셔야 되고, 바깥쪽도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훑으면서 씻어주세요. 마른 면보로 물기 톡톡톡 쳐서 한 번씩 걷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연잎 손질은 다 했어요. 이제 쪄서 뜸 다 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연잎에다 쌀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씩 떠서 하시지 말고 떠서 하시고, 왜냐하면 식으면 잘 뭉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퍼서 연잎 여기 꼭지를 잘라주시고요. 한 장을 다 쓰기는 너무 크니까 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쪽에다 밥을 싸지 않고 이쪽에 색깔이 예쁘니까 요 겉에 뒷면에 거친 면에다가 밥을 놓고 쌀 거예요. 자, 손에다가 물을 바르시고 밥을 한 끼 먹을 분량 정도. 요 정도 양이면 아주 조금 먹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한 몇 그램인가 재볼까요? 요 정도 양이면 180g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싸세요. 싸시면서 모양은 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큰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작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싶은 날은 조금 큰 거 꺼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거 꺼내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이즈로 하지 말고 사이즈는 조금 다르게 해서 두세요. 이거는 뜨거울 때 냉동하시면 사실 해동하면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찬밥으로 드실 수 없으니까 냉동실에다가 식혀서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드실 때는 찜통에다 한 10분 정도씩 쪄서 드세요. 밥은 더 남아있어서 더 쌀 건데 일단 8개 먼저 완성했습니다. 밥을 쪄서 하다 보니까 밥의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 냉동실에 계속 넣어놓고 먹는 것보다 이런 거 한 번 했을 때 진하게 선물해도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가을 선물치고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재료가 자연에서 온 것들이니까 그릇도 약간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그릇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끈 한번 묶어가지고 매듭만 잡아당기면 그냥 풀려질 수 있는 방식으로 묶어서 요 안에다 담을 거예요. 제가 매듭 묶는 법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식구 많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드려도 사실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번거롭거든요. 이렇게 4개 정도 보내드리면 4식구면 한 번에 드시고 2식구면 2번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딱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끈 같은 경우에는 답심리에 가면은 고미술 상가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 이런 천연 끈들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바퀴 정도. 그래서 앞으로 여분의 끈이 살짝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끈을 여기서 바로 묶어도 되지만 저는 먼저 묶은 끈 밑으로 이 줄을 통과시킬 거예요. 이렇게 지금 2줄이 한꺼번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로 리본, 한쪽 리본 매듭을 묶는 거예요. 그럼 얘만 잡아당기면 그냥 이렇게 풀려요.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리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선물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담을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먹을 거지만 우리가 먹을 것도 예쁘게 묶을게요. 그래서 이런 음식 할 때는 사실 반찬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무말랭이 같은 거 묻혀서 여기다 같이 담아서 보내면 그 댁에서 다른 반찬 준비하지 않고도 한 끼가 훌륭하게 해결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그릇은 어디서 났나요? 또 이렇게 댓글 달리거든요. 그냥 궁금하시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면 강석근이라고 하는 나무 작가가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얇게 나무를 깎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얇게 깎아서 오치를 한 다음에 불에다가 구우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틀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은 다 쌌고요. 요 위에 연잎 하나 따가지고 위에다가 덮어서 선물할 수 있게 할게요. 이거는 제가 화분에서 키우는 연잎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파리 사이즈가.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따가지고
장식하는 데 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릇이 있고 요거는 연잎이에요. 연잎을 요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딱 씌워지거든요. 굳이 이 꼭지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갖다가 여기다 또 뭐 보자기를 싸고 그러는 건 너무 과해요. 그래서 요 상태로 이렇게 전달드리면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연잎밥,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가을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연잎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아주 오랜 시간 쪘어요. 저는 현미를 좀 넣었기 때문에 현미 익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고요. 기호에 따라서 현미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나는 그냥 전기밥솥에 할래요? 그럼 전기밥솥에 하셔도 돼요. 5가지 기초식품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먹어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달랑 하나만 냈지만 꽉 차 있는 음식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때와 달리 밑에다가 종이를 깔았어요. 우리나라 미나를 가지고 매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용으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얀 거는 연꽃잎이에요. 이게 떨어진 게 너무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포인트를 쓰려고 주워 놓은 거고요. 지금 젓가락이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제가 반찬을 가운데다가 하나만 놨기 때문에 이 작은 그릇에 덜을 때 쓰시라고 2개를 놨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사실 젓가락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하나씩 세팅하지 말고 이렇게 2개씩 세팅해주면 하나는 더는 용, 하나는 내가 사용하는 용도로 쓰면 여기다가 막 젓가락을 다 걸어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밥 먹을 때는 이제 은수저를 쓰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을 더는 용으로 써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다 나무 젓가락을 세팅했기 때문에 얘보다 길이가 더 길고 화려해서 눈에 확 띄는 그리고 오늘은 수저 받침을 젓가락만 놓을 거라서 수저 받침 놓지 않고 이거는 연잎 자르고 나면 요 연대예요. 그걸 묶어서 여기다가 소국장난 하듯이 놔봤어요. 그리고 찰밥이지만 현미가 들어가가지고 중간중간 꼬독꼬독하게 씹히는 게 되게 매력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견과류가 다 잘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간도 소금 간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반찬 많이 안 먹어도 그냥 여러 가지가 되게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훨씬 좋네요. 식감도 훨씬 좋고 네. 씹을 때마다 어떤 게 딱 씹힐 때 그 맛이 나니까 이게 달큰하기도 하고 어느 건 고소하기도 하고 어느 건 톡 터지고 어느 건 쓱 뭉개지기도 하고 제가 먹으면서 계속 정성이 느껴지는 요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 한 끼 제대로 차려서 먹는 것도 좋은데 저녁에 출출할 때 이거 조금씩 아까 사이즈별로 네, 쌓아놓은 맞아요.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꺼내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만 딱 두고 땅콩 씹는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식감은 이거 하나씩 빼서 먹는 재미도 있네요. 골라 먹는. 네. 다 먹었어요. 이렇게 딱딱 접으면 설거지거리도 더 설거지 거리 없는 거 최고인데. 난 고맙습니다. 남는 건 제가 못 참기 때문에.